여러분 안녕하세요. 2014년부터 10년간 연애 재회 상담을 해온 상담사 멘탈리안입니다. 상담을 하다 보면 잘못된 남자를 만나서 인생을 낭비하는 분들을 많이 봅니다. 시간은 한정되어 있습니다. 인생을 살아가면서 괜찮은 남자를 만날 시간도 부족한데 시간을 허비하지 않아야 합니다. 그래서 오늘 주제는 절대 만나면 안 되는 남자의 유형에 대해서 설명해 보겠습니다. 절대 만나면 안 되는 남자 첫 번째, 상처 타령만 하는 남자. 재회 상담을 오래 하다 보면 남자가 과거에 한 여자가 나에게 상처를 주고 떠났어. 그 이후로 여자를 못 믿게 됐어. 또는 오래전 바람피고 떠나간 내 첫사랑이 트라우마야. 이런 대사들을 하는 케이스들이 있습니다. 저는 이런 사연을 보면 직감을 합니다. 결국은 남자가 이별을 합리화하면서 헤어졌겠구나 하고 말입니다. 이런 유형의 남자들은 여자가 뭘 하든 의심과 집착을 하게 됩니다. 정신적으로 건강한 남자들은 상처라는 말을 잘 하지 않아요. 과거의 부정적인 경험이 있더라도 이를 겉으로 표현하거나 지금 만나는 여자에게 덮어씌워서 판단하지 않습니다. 이런 남자가 자존심이 상하면 여자가 아무리 해명을 해도 거짓말이라고 생각하고 잠깐 달래줘도 또 며칠 사이에 집착하면서 화내기를 실현합니다. 여자 입장에서는 계속 피말리는 연애가 되고 결국 남자는 이 여자는 나를 사랑하지 않았어, 난 또 상처받고 배신당했어 라고 생각하면서 이별을 합리화해버립니다. 결국 여자가 그 어떤 방법을 써도 남자는 상처받았다는 무한 합리화로 여자를 고통스럽게 만드는 경우가 많습니다. 예를 들어서 제가 최근에 다뤘던 케이스 중에 전형적으로 상처받은 남자를 다룬 적이 있습니다. 여자는 남자의 상처를 치유해주겠답시고 계속해서 미안하다는 말을 반복했습니다. 그러나 여기에 함정이 있습니다. 남자는 여자가 사과하는 걸 보면서 그래, 내가 잘못한 건 없어, 이 여자가 나에게 상처를 준 거야 하고 판단해버립니다. 그래서 저는 강력한 문자를 제시했습니다. 상대방의 낮은 자존감을 지적하여 공격수를 뒀습니다. 이유는 간단했어요. 상대는 어차피 여자가 무슨 해명을 하고 사과를 하든 자존심을 부릴 수밖에 없기 때문입니다. 일종의 밑빠진 독의 물붓기라고 볼 수 있겠죠. 당장에는 문자를 받고 상대방의 자존심이 상하겠지만 시간이 흐르면 결과적으로 자신의 잘못을 돌아볼 확률이 커지기 때문입니다. 결과적으로 남자가 2주 정도의 공백기를 갖고 다시 연락을 해왔고 두 분은 재회하게 되었습니다. 물론 이후로도 남자가 계속 의심하긴 했지만 과거에 비해서 빈도가 많이 줄었다는 보고를 받게 되었습니다. 절대 만나면 안 되는 남자 두 번째, 초반 직진이 과도하게 빠른 남자입니다. 이런 유형의 남자들은 쉽게 말해서 금사빠라고 부를 수 있겠죠. 첫 만남에 첫눈에 반한 것 같다, 사랑한다, 당장 사귀고 싶다, 이렇게 말하는 남자들을 거를 수 있는 눈이 있어야 합니다. 이런 남자들의 사탕발림에 넘어가선 안 돼요. 이유는 간단합니다. 한 사람이 이성을 만나게 되면 침착하고 차분하게 이 사람이 얼마나 나와 어울리는가를 판단하는 시간을 갖게 됩니다. 그러나 금사빠들은 이런 고민의 시간을 갖지 않습니다. 결과적으로 너무 빠르게 관계 확정을 결정해버립니다. 물론 사람에 따라 이런 남자들이 굉장히 로맨틱하다고 느끼는 여자분들이 많이 계세요. 또한 이렇게 빨리 교제가 시작되어도 아름다운 사랑의 결실을 맺어서 결혼하는 커플도 있습니다. 그러나 웬만해서는 금사빠 남자는 거르는 게 낫습니다. 이유는 간단합니다. 금사빠 남자들은 일종의 자극에 취약한 게 있어요. 처음에는 여자를 보살펴주고 사랑하지만 시간이 흘러서 다른 여자가 등장하면 새로운 자극에 끌려서 갈아타는 경우가 많기 때문입니다. 그러면서 처음에 언제 그랬냐는 듯 냉정하게 이별을 통보해버리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런 타입들은 초반에 워낙에 여자를 홀리는 게 있기 때문에 차분하게 거리를 두면서 생각을 해봐야 합니다. 안전하게 가려면 적어도 고백을 받아도 한 번 정도는 튕겨줘야 합니다. 예시 사연을 하나 들어볼게요. 한 남자와 여자가 소개팅을 했습니다. 남자는 첫눈에 반했다면서 자신은 곧 유학을 가야 하는데 함께 갈 수 있겠냐고 묻습니다. 첫 만남에 이런 판단을 내린다는 건 심사숙고해서 만남을 결정하는 게 아니라고 볼 수 있습니다. 결과적으로 남자는 함께 유학 생활을 하다가 더 이상 설레지 않는다는 이유로 이별을 통보해버리고 말았습니다. 쉽게 시작한 만큼 쉽게 관계를 끝내는 것입니다. 따라서 금사빠 남자들이 접근할 때 최대한 프레임을 지키면서 천천히 알아가면 어떨까요와 같은 대사로 주도권을 쥐고 한 번은 거절하면서 남자가 여자에게 더 끌리게 만들어야 합니다. 절대 만나면 안 되는 남자 세 번째, 자존심이 과하게 센 남자입니다. 이 경우에 재앙이 벌어지기 딱 쉬운 연애가 됩니다. 이렇게 자존심이 센 타입들은 실제 마음은 굉장히 여린 경우가 많습니다. 그러나 그것 때문에 여자와 조금이라도 분쟁이 생기면 과하게 화를 내고 자신을 보호하려고 합니다. 여자 탓으로 모든 싸움의 원인을 전가해버리는 경우가 많습니다. 보통 여자분들은 자존심이 센 남자가 자존감도 높다고 생각하는 경우가 많은데 좀 미세하지만
하지만 자존심과 자존감은 서로 다른 개념입니다. 정말 자존감이 높은 남자들은 센 척하지 않고 괜히 틱틱거리면서 싸움을 만들지 않습니다. 심리적으로 건강한 사람들은 기본 화목한 연애를 하려 합니다. 반드시 걸러야 하는 유형 중에 하나겠죠. 물론 자존심이 센 남자들은 나름의 매력을 갖고 있습니다. 쉽게 보이지 않기 위해서 여자에게 저자세를 보이거나 매달리는 행위는 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남자가 주도권을 쥐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그러나 앞에서도 설명드렸듯이 이는 방어기제에서 나오는 행동이라 볼 수 있습니다. 남자를 너무 높게 평가하지 마세요. 어쩌면 자존심이라는 갑옷을 두른 여리고 어린 아이라고 볼 수 있기 때문입니다. 정신적으로 미성숙하기 때문에 나오는 반응들입니다. 이 점을 유의해서 교제를 결정하세요. 물론 오늘 제가 언급한 유형 중에서도 개과천선해서 여자에게 헌신하는 경우도 실제로 존재합니다. 따라서 지금 남자친구가 3가지 유형 중에 하나에 속한다고 해서 멘탈 나가실 필요는 없습니다. 어찌 보면 여자하기 나름인 셈입니다. 적절히 상대를 다룰 수 있다면 헤어지지 않고 행복한 연애를 할 수도 있습니다. 너무 걱정하지 마세요. 자, 오늘 영상은 여기까지입니다. 걸러야 하는 남자들을 잘 알아둠으로써 시간 낭비를 하지 않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궁금하신 점이 있다면 댓글로 남겨주세요. 추후 영상에서 다뤄볼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멘탈리안이었습니다.